검찰 개혁에 대한 논란이 컸었는데 며칠 전부터 사법 개혁으로 논란이 옮겨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터져 나오면서 더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서동영의 시선, 오늘은 사법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서동영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검찰 개혁부터 하려다가 최근에 사법 개혁이 너무 더 갑자기 뜨거워져서 예. 사법 개혁부터 좀 하기로 했는데, 근데 사법 개혁 뭐 우리나라에 여러 개혁하고 우리가 또 교육 개혁 시리즈도 하고 있지만 이 사법 개혁, 검찰 개혁 얘기부터 맨날 많이 나왔잖아요. 오래전부터. 우리 서동영 의원께서도 국회의원 하실 때도 그런 얘기 있었고 쭉. 그러면 예전에 사법 개혁은 주로 어떤 식으로 얘기됐어요? 지금은 특별재판부 설립 때문에 이렇게 좀 촉발된 것 같고, 예전에는 사법개혁이 어떤 주제였어요? 그동안에 사법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예전에 논의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요?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은 아직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으니까 제가 21대 국회 때는 21대 국회에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위원회 한 명으로서 같이 논의했던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가장 이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목표는 신속 공정한 재판입니다. 신속 공정한 재판.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해서 재판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또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고 항소심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이런 상소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이 자꾸 늘어지고 늘어진 재판은 늘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자꾸 재판이 늘어지는 거에 대한 피해를 많은 국민들이 입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과연 이 재판이 공정하냐. 정관 샀더니 재판이 이기더라 막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요구가 워낙 큽니다. 그러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어떻게 이룰 거냐. 그걸 이루는 방안들이 사실 사법개혁의 내용일 수밖에 없는 거여서요.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 법관이 너무 부족하다. 일단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일반 법관도 마찬가지고 특히 대법원의 사건 수에 비하면 대법관 수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대법관과 법관의 수를 증언하는 문제가 많이 좀 있었고요. 이 숫자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심리 방식도 좀 바꿔야 된다. 지금은 재판을 혹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민사재판을 하면 소장이 들어가고 첫 재판이 한 3개월 내지 4개월 있다가 열리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재판을 열잖아요. 증인 신문을 하려면 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증인 2명 부르고 한 달 있다가 또 2명 부르고 한 달 있다가 또 2명 부르고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서 했던 증인과 뒤에 한 증인의 진술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판사들이 다 잊어버려요. 한 달 전 거니까. 물론 다 신문 조서를 작성합니다만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게 표정과 의향과 속도와 이런 거에서 오는 분명히 차이들이 있는 건데 그걸 글로 옮기고 나면 제대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재판들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좀 집중심리로 바꾸자. 이런 논의들이 있었던 거고 또 최근 들어서 문제이긴 합니다만 신임 법관으로 신규 임명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 강남 상고 출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성의 다양성들이 확보가 안 되고 판사가 아무리 법과 헌법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고는 하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세계관이나 사회적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판결을 하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법관 구성이 너무 한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신속한 재판이 안 되는 이유 같고 세 번째는 약간 공정한 재판에 저해 요소 같네요. 또 하나가 이제 법관 평가를 하고 그 법관 평가 결과를 가지고 법관 인사를 하는데요. 이 법관 평가를 법원 행정처에서 해요. 근데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 한 명이 하는 거고 판사들 중에 나름 잘 나간다는 사람이 법원 행정처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법관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법률가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지 못하고 대법원이 좋아할 만한 재판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도 눈치 보는 데가 있구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법원의 인사를 포함한 법원 행정 일반을 지금처럼 법원 행정처에 맡겨두지 말고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 행정처에 맡겨두지 말고 이걸 사법행정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외부인들이 좀 참여를 해서 법관 인사와 또 행정 여부에 대해서 서로 감시도 하고 의견도 내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좀 논의가 되었던 내용들인 것이에요. 이게 제도의 문제고 이 제도가 제대로 돼야 하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발생한 문제들은 이런 제도의 문제는 아니죠.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얘기 나눌 거는 이제 최근 문제인데 그럼 요 논의된 거 한 4가지 정도 말씀하셨어요. 요것들은 21대 국회 때 논의된 거잖아요. 좀 변화가 있어요? 잘 안 됩니다.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컨대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당연히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대법관 증언 문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반발을 해왔어요. 우리나라 대법원은요. 그 좀 소수 정예 똑똑한 소수를 데리고 열심히 일해서 그 권위를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순혈주의적 사고들이 조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몸으로 좀 고생을 하더라도 숫자 늘리는 걸 좀 싫어하고 이제 이 과정에서 대법관의 숫자 늘리기는 싫고 그러나 대법원의 그 상고 사건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그 대법원은 그대로 두면서 상고법원을 둬서 삼심법원을 따로 두고 대법원 외에 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사법 거래를 했던 게 양승태 사법농단의 모습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법관 수가 너무 부족하고 대법관 수가 부족한 데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법원에서는 그걸 계속 좀 거부를 해왔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건 저는 불가피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원도 이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법관 수가 적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네요. 우선 숫자부터 늘려야 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의대 정원 늘리는 거랑 지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의사들 부족하다는 건 스스로 알지만 의사들 늘리는 건 의사들이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럼 법관도 똑같습니까? 네, 뭐 조금 이제 포인트가 다르긴 합니다만 법관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법원이 그렇게 흔쾌하게 동의하고 있지는 않았던 거는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지금까지 어떤 사법 개혁,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우리가 논의고 그러면 지금 논의는 지금 사법 개혁은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지금 사법 갈등, 지금 결국 사법과 정부 현 여권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시작된 건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2025년 5월 1일 날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 아니에요. 그 선거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고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미 결정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당선 무효가 가능한 그러니까 선거 출마가 불가능할 정도의 유죄의 심증을 드러내면서 그 파기환송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특히나 대법원이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다거나 또 전원합의체 재판을 잡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빠른 속도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물론 법원 입장에서는 죄진 사람을 뭐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 뭐 법대로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선이라고 하는 중대한 전 국민이 참여하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이 중대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결정을 사법부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꼭 제대로 판단을 하려고 했으면 더 일찍이 재판 절차들을 끌고 와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지점쯤에 판단을 해줬어야 하는 거고요. 그걸 못했다면 어쩔 수 없이 늦춰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대법원이 굉장히 세게 욕심을 내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 이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확 이제 생겨 있는 상태였고요. 그 이후에 다시 이
국민들을 너무 깜짝 놀라게 했던 건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아니었어요. 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내란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내란 수개를 턱 풀어주는 이 황당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대부분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대법원에 대한 불신들이 확 생겨 있던 거고요. 이제 이런 상황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도 대법원이 한 건가요? 아니요. 이건 대법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거죠. 지법에서 한 거고. 그런데 문제는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런 너무 황당한 뒤에 알려진 바로는 본인이 주장했던 그 날짜 그러니까 일수계산 방식과도 다른 뭐 이런 방식을 적용을 해서 갑자기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그 사람이 그 부장판사가 지금 내란 사건 전반을 틀어지면서 계속 혼자 하고 거의 이제 그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판사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지금 당장 이제 올 연말이 되면 또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 잘못하면 풀어줘야 됩니다. 윤석열 포함. 그런데 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을 안 하면서 계속 좀 질질 끄는 것 같으니까 국민들도 그렇고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지금 사법부와 잘 이렇게 융화되지 않은 이런 갈등들이 계속 좀 그 만들어지고 커져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두 건은 이제 밑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을 일이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근데 이게 맹하다라고 보시는 건데, 근데 결국은 이제 이번에 사법 개혁을 둘러싼 갈등의 문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 말자.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두 건은 이것 때문에 사법 개혁하겠다고 말하기가 약간 애매하고 좀 그런 게 있고 뭐 자기가 있으니까.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립하자 이거 갖고 하는데 그럼 지금 논의는 사법 개혁을 두고 사법부와 민주당의 갈등은 결국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할 거냐. 근데 그 설치를 국회가 주도할 거냐 사법부 스스로 주도할 것이냐 이게 크게 두 가지 건으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이제 그건 지나간 이야기예요. 그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부터 시작됐던 이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을 사법부가 제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불신.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건데 그게 이제 당장 올 연말까지 재판을 마치지 못하면 또 이 사람들을 풀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빨리 진행을 해야 하고 좀 심도 있게 심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현재와 같은 재판부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뭐 민주당의 그런 주장이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법원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심리 계획과 이런 판결 일자 그래서 여기까지 할 테니까 국민들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는 걸 확실히 좀 그 타임테이블을 좀 제시를 해 줘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뭔가 재판부가 뭔가 이 사법부가 지금 이 내란을 일으켰던 측의 편을 들거나 또 그쪽한테 좀 그 관대한 판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런 우려들이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요구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에서는 뭐 거의 거부하는 뭐 뜻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걸 거부하는 건 거부하는 것이더라도요. 그러면 국민적 의혹들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뭔가 플랜을 제시하는 게 맞다. 그걸 안 한 상태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갈등이 자꾸 커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는 저는 좀 의아한 점이 있는 게 일단 재판의 결과를 따라서 그 사람의 죄가 결정되는 것이지 죄가 있고 나서 그 사람을 사법으로 단죄를 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재판부가 열려서 그 재판부가 죄를 결정하는 것이지 죄가 있은 다음에 그 죄를 빨리 확정지으라고 재판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법부가. 그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두 번째 타임테이블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겠다. 그건 우리
그 국가 아까 뭐 신속한 재판이 안 된다는 말씀하셨지만 1심과 2심, 3심의 그 3심 구조가 있는 거는 1심 재판부의 판사가 어떤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는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고 2심 재판부 판사는 2심 재판 판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그 사법부의 대법원장이 전체 판사를 다 두고 1심, 2심 이렇게 해서 타임테이블 이렇게 정할 테니까 1심 판사는 언제까지 결정 내리고 2심은 언제까지 결정 내려. 이것도 좀 원래 사법부의 기존 틀을 해치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사법부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내란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건이고요.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아버리는 사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이렇게 크다면 심리를 해서 죄가 없다면 그것도 빨리 해서 국민들이 의혹 가지지 않을 정도로 빠른 심리와 집중 심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하는 거죠. 이게 이 중차대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의무인 거예요. 원론적인 재판부의 판결이 아니라 현 그 내란죄라는 죄의 특성과 국민의 여론이 있으니 그것을 사법부가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인 듯한 태도를 보여서 어떤 걸 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 사람을 20명 죽인 누구 살인마 사건이 있었다고 봤을 때요.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한 명 살인 사건하고 같지 않잖아요. 국민의 분노감의 정도가. 그런데 그렇죠. 똑같이 하면서 자칫해서 이게 구속기간을 넘겨버릴 수도 있는. 구속기간에 대한 거는 지금 현행 법 규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해버리고 나면 국민들이 이걸 수용할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좀 특별하게 국민의 관심과 국민의 정의감이 특별히 투영되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좀 더 신속하고 좀 더 엄중한 재판에 대한 의지를 밝혀줘야 되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그 전에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의 그런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자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의구심을 해소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의지를 정확하게 표명해줘도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불안하지 않을 텐데 지금 계속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니까요. 국민들의 의구심이 자꾸 커져서 이런 사태들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위헌 논란이 있고 그 이재명 대통령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선출 권력이 임명직 권력보다는 위에 있다 이런 말을 했고 오늘 그래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이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헌법을 읽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자는 거에 대해서는 위헌 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더 이제 깊이 있는 토론들이 필요합니다만 저는 뭐 위헌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사건 관계자도 많고 사건이 복잡한데 재판부 하나한테 맡겨두고 구속기간은 다가오는데 끝나면 조속하게 지나면 어쩔 수 없다라는 시선 그런 시각으로 이 사건을 접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사법부 자체적으로도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좀 재판부를 더 보강하거나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이건 별도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의미의 내란 전담 재판부의 이야기라면 이게 전혀 위헌 소지가 있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다만 이제 이게 국회나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법원이 따라오도록 한다면 그거는 이제 위헌 시비가 또 다른 측면에서 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법부와 입법부가 서로 협의해서 국민적 관심과 그 우려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를 논의하면 되는 거여서 저는 그 부분에 뭐 위헌 시비가 있을 여지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 뭐 내란 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선출 권력 임명 권력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대통령이 이게 왜 위헌이냐라고 이야기한 거는 저는 조금 많이 나가버린 거다. 그거는 그 말씀까지는 안 하셨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우리 헌법상 헌재가 하는 거죠. 예. 네. 그런데 법을 만들거나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나 입법부가 위헌 아니라고, 물론 위헌 아닌 법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버리는 거는 적절치는 않았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선출 권력, 임명 권력의 문제는요. 이게 사실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직접 선출 권력과 그다음에 임명된 권력 사이에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의 차이가 있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예, 이게 너무 당연하게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고 이게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나는 그 대통령에게 그런 취지를 설명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자칫 좀 확대되면 주권이 국민한테 있으니까 국민이 결정하면 또 국민의 직접 위임을 받은 선출 권력이 결정하면 모든 게 다 허용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는 사실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원래 위협되죠.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직접 받은 선출 권력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 오남용 또 그에 따른 위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임명 권력들이 선출 권력의 결정을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사회 그러면 이게 권력 분립의 기본적인 그 틀인 것이어서 그 저는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사이에 민주적 정당성의 차이가 있어서 임명 권력이 함부로 선출 권력의 그 판단을 방해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요. 다만 근데 그걸 이 시점에서 했다는 거는 그게 좀 위험성이 있는 거니까 그게 좀 조심해야 된다는 취지요.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이 발언한 취지를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걸 지나치게 확대해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건 뭐 오늘 저랑 둘이 얘기해서 결론 날 부분도 아니고 확실해질 것도 아닌데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우리 서 의원님 의견 좀. 조의대 대법원장 파면 시킬 것 같습니까? 안 시킬 것 같습니까? 예. 뭐 탄핵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탄핵 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여당에서 그 사퇴 공고를 했습니다. 사퇴 요구를 했는데 그건 여당이 갖고 있는 강한 불신을 표현하는 정치적인 어떤 행위의 방법일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법부하고 입법부가 서로 회의해야 됩니다. 논의하고 그 우려를 전달하고 그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법부에서 내놓고 이런 방식을 협의를 통해서 뭔가 합의하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 문제는 잘 수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합의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그럼 다음 주에 검찰 개혁 좀 하고요. 지금 사실 민주당이 3대 개혁 특위를 구성했잖아요. 그래서 사법 개혁 먼저 했으니까 다음에 검찰 개혁 한번 하고 언론 개혁까지 한번 해보죠. 언론 개혁할 때는 제가 좀 화가 많이 날 수도 있어서 예, 우리가 교육 개혁 시리즈를 하면서 이제 3대 개혁까지 하는데 이러다 서동영의 개혁 시리즈가 될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동영의 시선 서동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